분전반에서 25m의 거리에 4kW의 교류 단상 200V 전열기를 설치하여 전압 강화를 1% 이내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곳의 배선 방법을 금속광공사로 한다고 할 때 전선의 굵기를 얼마로 선정하는 것이 적당한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상 2선식에서 전선의 굵기 A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1002에 35.6 Li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E는 전압 강화가 되겠죠. 이 전압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200 곱하기 1%니까 0.01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2V 이렇게 나오고요. 자, 전류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역률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전열기 같은 경우에는 역률이 그냥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이 1 되겠네. 그죠? 그럼 전압분의 전력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전압은 200, 전력은 4kg니까 곱하기 10의 3승 해서 20A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1000 곱하기 전압 강화 2 35.6 곱하기 거리가 25m 전류는 20A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약 8.9 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표준 규격으로 답을 하게 되면 8.9보다 큰 10 제곱 밀리미터가 전선의 굵기가 되겠습니다. 가로 10, 세로 20m인 사무실에 조명 설계를 하려고 한다. 40W 형광등, 전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실내 평균 조도를 250럭스라고 할 때 소요 등수를 계산하시오. 단, 조명률은 0.5이고 감광 보상률은 1.2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 하나만 알면 되는 문제죠. F, U, N, EAD.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전등의 개수 N입니다. 그럼 이것을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F, U분의 EAD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F는 광속 되겠죠. 전광속 2400에서 2400 되고요. U는 조명률이죠. 0.5 될 것이고 조도 250럭스 면적은 10 곱하기 20 되겠네요. 10 곱하기 20 곱하기 감광 보상률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50개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권상하중 60톤이며 3m/min의 속도로 끌어올리는 권상용 전동기의 소출력을 구하시오. 단 효율은 8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상용 전동기의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공식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2타분의 9.8 WV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6.12 2타분의 W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때 여기에서 이 공식에서 V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이고요. 여기에서의 V는 속도가 미터 퍼 미닛입니다. 분당 속도예요. 그럼 그대로 둘 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효율은 0.8 될 것이고 9.8 W 하중 60톤 곱하기 초당 3m/min을 초당으로 하게 되면 이 3을 6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초당 속도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36.9
36.75 킬로와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분당으로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0.8, 6.12 곱하기 0.8 분의 하중 60 곱하기 속도가 3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36.76 킬로와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상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답을 하셔도 둘 다 정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저압 배전 방식의 명칭과 특징을 4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배선 방식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선이 있고요. 하나의 모선에서 지금 차단기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차단기 밑에 변압기가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변압기가 2개씩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변압기가 2개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모선에서 2개 이상의 이러한 변압기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고 이 부분에 각각 이제 부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배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다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러한 배전 방식을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방식을 우리는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다. 즉 이쪽은 고압 및 특고압일 것이고 저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로. 그래서 우리는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저압 네트워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배전 변전소의 동일한 모선으로부터 2회선 이상의 급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1회선, 2회선 이상 3회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이 저압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무정전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므로 신뢰도가 높고요. 전압 강화가 적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적고 플리커 현상이 적게 됩니다. 당연히 전력 손실 감소하게 되고 설비의 이용률이 향상되며 부하가 증가되더라도 그에 따른 적응성이 좋고 변전소 횟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설비비가 비싸겠죠. 또한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가지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V결선과 Y결선된 변압기 한 상의 중심점에서 110V를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상수는 ABC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에서 보시면 ABC의 전압을 구하여라. ABC의 전압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V결선에서는 여러분들이 결선이 하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결선에서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듯이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Y결선에서는 한 점이 마이너스이면 다 똑같이 얘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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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럼 먼저 A부터 보겠습니다. 어딘가 하나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자, A는 요 점을 제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요 C점을 5점을 기준으로 요 점의 전위를 계산하면 돼요. 요걸 기준으로 그럼 V, C, O 이렇게 해볼까요?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를 제가 기준 0도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120도가 어떻게 한 거예요? 느린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CO 요 점과 요 점 간의 전위차는 얘 더하기 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크기가 110V란 말이에요. 그렇죠? 110V.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를 기준으로 0도로, 그러니까 얘는 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크기는 220이고요. 위상은 120도 느려요. 근데 플러스에서 또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220의 각도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J 190.53V 이렇게 나와요. 뭐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절대값, 즉 A 전위차는 190.53V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B 볼게요. B, 요거는 요 점과 요 점 간이네요. 그쵸? 자, 요거 볼게요. 요 점을 기준으로 요 C점의 전위를 구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얘 더하기 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자, V, C, O는 그렇죠? 자, A가 0도, 얘는 120도 느리고 얘는 120도 빨라요. 그럼 요거의 크기는 110이고요. 위상은 0도예요.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플러스. 여기에서 여기는 C는 크기는 220이고요. 위상은 120도가 앞서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마이너스 220 플러스 J의 190.53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절대값이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 값이 291.04 볼트 이렇게 나와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291.04 볼트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C 볼게요. 요거네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V, BO 이렇게 볼까요? 자, 요 점을 기준으로 요거잖아요. 그럼 얘 더하기 얘 해주시면 돼요. 요만큼은 크기가 110이고 위상이 0도예요.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될 것이고요. 여기 플러스 여기서 여기는 크기는 220이고요. 각도는 B상은 A상에 비해 120도가 느리니까 120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마이너스 220 여기 마이너스 J의 190.53 이렇게 나와요. 크기가 똑같죠, 그죠? 마이너스 220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190.53. 당연히 마찬가지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이 값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190.53 볼트가 되고요. 요 B, C 같은 경우에는 291.04 볼트. 여기도 291.04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변리비 60대 5인 CT2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할 때 전류계 3A 흐른다면 CT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 변류기를 결선하는 방법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1차 측 전류가 있고요. CT를 이와 같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고, 자, 하나는 CT 결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류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얘가 크로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로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전류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좌측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동 접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차동 접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변류기 1차 전류 I1이라 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변류기 2차 전류 I2라고 했을 때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동 접속에서 1차 전류 I1은 I2에 그냥 CTB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I2다라고 하는 것은 I1에다가 CTB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차동 접속 같은 경우에는 1차 전류는 2차 전류에다가 CTB를 곱해주시고요. 여기다 하나 더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I2다라고 하는 애는 거꾸로 I1 곱하기 CTB분의 1 곱하기 여기에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문제의 결선도를 보니까 이 결선은 차동 접속이 되겠네요. 그죠? 차동 접속. 이때 1차 전류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I1은 I2 곱하기 CTB 곱하기 얼마를? 루트 3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I2는 3A 곱하기 CTB는 60대 5니까 5분의 60 되고요. 곱하기 루트 3분의 1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20.78A다라고 하는 변류기 1차 전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비상용 조명부와 110V용 100W 58등, 60W 50등이 있다. 방전시간 30분, 축전지 HS형 54셀, 허용 최저 전압 100V, 최저 축전지 온도 5도씨일 때 축전지 용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가? 단, 경련 용량 저하율 0.8, 용량 환산 시간 K는 1.2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축전지 용량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축전지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보수율 L분의 1의 K, I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L 값은 0.8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K 값은 1.2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뭐만 구해주시면 돼요? 부하 전류만 구해주시면 되겠다. 직류이기 때문에 전류 I는 V분의 P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압은 110V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사용되는 부하는 100W짜리 58등, 60W짜리 50등이 있다 이거네요. 얘가 소비 전력이 되겠죠. 100W짜리 58개 더하기 60W짜리 50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부하 전류는 80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여기에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L 경련 용량 저하율 보수율 되겠죠. 0.8분의 1 곱하기 K는 1.2가 되고요. 부하 전류 80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120A다라고 하는 축전지 용량이 되겠습니다. 3상 4선식 송전선로의 1선당 저항이 20옴, 리액턴스가 10옴이고 송전단 전압이 6600V, 수전단 전압이 6200V, 부하를 끄는 시의 수전단 전압은 6300V이다. 수전단의 역률이 0.8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에서는 전압 강하율, 2번에서는 전압 변동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송전단 전압은 6600V이다 라고 되어 있고 수전단 전압은 6200V 그리고 무부와 수전단 전압이 6300V이다. 이때 전압 강하율과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1번에 전압 강하율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 되고요. 두 번째, 전압 변동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분의 무부와 수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 이 공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더라. 전압 강하율, 수전단 전압 6200분의 송전단 전압 6600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6200 곱하기 100분율. 그렇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6.45% 이렇게 나옵니다. 전압 변동률은 수전단 전압 6200 무부와 수전단 전압 6300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6200 곱하기 100분율. 이거 계산해 보시면 1.61%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압 강하율에 대한 정확한 공식 그리고 전압 변동률에 대한 정확한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kB의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각각 구하시오. 단 사용 전압은 380V이고 주파수는 60Hz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는 Y결선 시 정전 용량, 2번에서는 델타 결선 시 정전 용량, 3번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콘덴서를 Y 결선했을 때 이렇게 결선했을 때 이것을 제가 CY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간의 선간 전압을 편의상 V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콘덴서를 델타 결선했을 때 얘를 C 델타다 라고 보고요. 얘네들의 또 선간 전압도 동일하게 그냥 제가 V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Y 결선 시 QC라고 하는 것은 E 파이 F C V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델타 결선에서 Q C라고 하는 것은 6 파이 F C 델타 V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번에서 Y 결선 시 CY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 파이 F V제곱의 QC 2 파이 F V제곱의 QC 이렇게 되나요? 그럼 2번에서는 Q 델타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C 델타가 되겠죠. C 델타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6 파이 F V제곱의 QC가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 파이 주파수 60 전압 380 되고요. 제곱 QC는 10kB입니다. 1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럼 이 C를 마이크로페럿의 단위로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6승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똑같이 6 파이 60 곱하기 380의 제곱에 10 곱하기 10의 3승에 10의 6승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Y 결선 시 C 값은 100
183.7 마이크로패럿의 값이 나오고요. 델타 계산을 하게 되면 C는 61.25 마이크로패럿이다 라고 하는 값이 23 나오네요. 23 마이크로패럿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3번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QC에 대해서 이 C 값이 지금 몇 배가 됐어요? 3분의 1배가 되었죠. 동일한 QC에 대해서 C 값이 3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델타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83.7 마이크로패럿, 2번의 답은 61.23 마이크로패럿. 3번 같은 경우에는 델타가 Y에 비해서 용량이 3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델타 계산이 더 유리하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류 이선식 선로가 있다. 급전점 A의 직류 전압이 105V일 때 B 지점과 CD 지점의 전압을 구하시오. 단 전선의 굵기는 모두 동일하며 한 선 1000m당 저항은 0.25oh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로를 보게 되면 A점에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도 흐를 것이고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흐를 것입니다. 그럼 전류의 값을 보게 되면 여기는 20A의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20A와 100A를 합친 120A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여기에는 100A의 전류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와 얘를 합친 200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직류 이선식에서 전압 강하 E라고 하는 것은 EIR입니다. 여기에서 R이다 라고 하는 것은 1 선당 저항값이 되겠죠. 자, 그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B 지점, 그리고 C 지점, 그리고 D 지점의 전압 강하를 구하여라. 그죠? 전압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전압 강하를 E1, 여기에 전압 강하를 E2, 여기에 전압 강하를 E3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구해보면, 자, E1은 E, I, 전류는 120이고요. 곱하기 저항의 값이 1000m당 0.255이니까 1000분의 30m가 되겠죠. 곱하기 0.25. 이것이 저항값이 되겠다. 그렇죠? 자, E2는 똑같이 E 전류는 20A 곱하기 저항은 1000m 중 여기 30m예요. 곱하기 0.25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럼 E3는 여기죠. E 곱하기 전류는 200 곱하기 1000m 당에 요 길이는 15예요. 곱하기 0.25가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E1은 1.8V가 되고요. E2는 0.3V가 되고 E3는 1.5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VB는 105에서 그렇죠? 105에서 E1, E2를 뺀 값이 되겠다. 그죠? E1 빼기 E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E1은 1.8이었고요. E2는 0.3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102.9V다라는 값이 나오고요. VC는 105에서
VC는 105에서 2완만큼은 빼주면 돼요. 빼기 2완. 근데 2완이 1.8이었다고요. 1.8.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103.2V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D점 V, D는 105에서 이 E3만큼 전압 강화를 빼주시면 돼요. E3는 1.5가 되겠죠. 1.5. 이거 계산해 보면 103.5V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압 강화를 각각 구간 E1, E2, E3를 구한 후에 원래 A점의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빼주시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회로에 전원 전압이 공급될 때 전류계의 최대 측정 범위가 500A인 전류계로 전 전류값 2000A인 전류를 측정하려고 한다. 전류계와 병렬로 몇 옴의 저항을 연결하면 측정이 가능한지 계산하시오. 단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90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류계의 최대 측정 범위가 500A다라고 하면 여기에 500A의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2000A의 전류가 들어오면 이쪽으로는 500A를 나머지 1500A는 이 위쪽으로 흐르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류의 비가 지금 보시면 여기는 500이고 여기는 15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류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전류의 비가 3대 1이죠. 그죠? 3대 1. 맞나요? 3대 1. 그러면 저항은 전류와 반비례합니다. 그럼 저항의 비는 거꾸로 1대 3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 전류계의 저항이 90옴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 분류 저항기의 저항값은 요것의 3분의 1이니까 30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0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산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불로 저항기 RS는 n분의 1의 RA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n분의 1이 아니라 n-1이죠. 그죠? n-1. 분류 저항기의 공식 RS는 n-1분의 1의 RA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류계가 500A이고 전류는 2000A이죠. 몇 배예요? 4배의 전류를 우리가 측정하고자 이거예요. 그럼 n 이퀄 4가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계산해 보면 4-1분의 1 곱하기 전류계의 저항 90 이렇게 해도 똑같이 30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얘가 이러한 공식이 나왔는지, 즉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공식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이렇게 해주시고 답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공식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층 사무실용 건물에 삼상 삼선식에 6000V를 수전하여 200V로 채광하여 수전하는 설비를 하였다. 각종 부하 설비표가 표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참고 자료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1번 같은 경우에는 동력 부하 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표 2번 같은 경우는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과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이며 기타는 100%로 간주한다.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전등, 콘센트, 정유기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요. 세 번째, 변압기 용량을 산출할 때는 여유를 고려하지 않으며 표준 규격으로 답하라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동력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65%로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쭉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면
동계 난방 때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을 하고 보일러용과 오일기어 펌프의 수용률은 55%일 때 난방 동력 수용부하는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난방에 대한 동력 부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난방 관계된 이 설비를 보게 되면 보일러, 오일기어, 온수순환 펌프가 있죠. 온수순환 펌프는 수용률이 100%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보일러 펌프와 오일기어 같은 경우에는 수용률이 5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수용부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온수 순환 펌프는 3.7에 수용률 100%니까 1 되겠죠. 더하기 보일러나 오일기어 펌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수용률이 55%예요. 6.7 더하기 오일기어 0.4에다가 수용률 0.5 이것을 계산하시면 그대로 계산하시면 7.61k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용, 하계, 동계 동력에 대한 피상전력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에서는 뭘 구하라고요? 피상전력. 이 피상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유효전력을 뭘로? 역률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다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역률이 얘는 0.7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상용 동력 같은 경우에는 유전력이 26.5이고 하계는 52고 동계는 10.8이네요. 그래서 상용은 역률 0.7분의 26.5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하계는 0.7분의 52가 되고요. 세 번째 동계는 겨울에는 동계 동력 같은 경우에는 역률 0.7분의 10.8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상용 같은 경우에는 37.86 피상전력이니까 킬로볼트 암페어 되겠고요. 하계 같은 경우에는 74.29 킬로볼트 암페어, 동계 같은 경우에는 15.43 킬로볼트 암페어다라고 하는 피상전력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에는 뭐가 있냐면 동력 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등 및 콘센트 부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등 및. 그럼 이 동력에는 또 세 가지 부하가 있어요. 하나는 상용 부하, 항시 쓰는 거. 그리고 하나는 하계, 여름에만 쓰는 거. 또 하나는 동계, 겨울에만 쓰는 거. 맞죠? 그리고 전등 및 콘센트 부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값을 보니까 아까 상용은 얼마였어요? 37.86이었고요. 하계는 74.29였고요. 그 다음에 동계가 15.43이었고 그 다음에 전등 및 콘센트 부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5.88 킬로볼트 암페어. 75.88
kVA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계 동력은 여름에만 쓰고 동계 동력은 겨울에만 써요. 그리고 상용 동력과 전등 및 콘센트는 항상 써요. 맞죠? 그럼 잘 볼게요. 하계에는 여름에는 뭐뭐를 쓴다는 거예요. 상용, 전등 및 콘센트, 그리고 하계. 이거 쓴다고요. 그죠? 겨울에는 여름용 부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쓰겠어요? 상용. 그리고 전등 항상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계 이렇게 쓴다고요. 맞죠? 즉 그러면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 즉 변압기는 이 두 개 중에 큰 값을 해주면 되죠. 그럼 얘 더하기 그쵸? 얘이거나 그죠? 아니면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 상용과 전등 콘센트는 공통적인 거고 여름에는 요만큼 쓰는 거고 겨울에는 요만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둘 중에 큰 값으로 할 때 하계가 동계보다 크니까 여기에 공급하는 변압기는 하계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3번에서는 언제? 하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 더하기 하계. 얘는 여름에 이거 안 쓰니까. 그러면 얘 더하기 얘를 하게 되면 그 값이 188.03 kVA. 즉 여기에 공급하는 변압기는 이 값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라는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의 용량은 최소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 4번을 하기 전에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변압기 용량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변압기 용량 공식은 부등률 곱하기 역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거잖아요. 부등률 곱하기 역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4번에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콘센트 부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전등을 볼게요. 얘가 전등이에요. 그렇죠? 전등. 얘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47.94. 여기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인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하게 되면 이거 다 더하면 이거 나와요. 두 번째 얘 볼게요. 얘 콘센트 얘 다 더하면 27.14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유기 0.8 그죠? 네, 정유기 0.8 kVA 이렇게 나와요. 네, 우리가 4번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죠? 변압기 용량. 근데 설비 용량을 역률로 나누면 얘가 여기는 킬로와트이고 얘는 역률로 나누면 kVA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 그리고 문제에서 부등률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근데 수용률은 주어져 있죠. 그죠? 문제에서 수용률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수용률에서 전등은 60%, 콘센트는 70%, 정유기는 100%라고 주어져 있다고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수용률 적용하면 되겠죠. 수용률 변압기 용량 구할 때
부등률, 역률, 설비 용량, 수용률이라고 했는데 이만큼은 이제 피상전력으로 이미 이 값이 되어 있는 거고 부등률은 주어져 있지 않고 수용률만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전등은 60%니까 0.6, 콘센트는 0.7, 정유기는 100%니까 1 요거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걸 다 계산해서 뭐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다 더하라고요. 얘를 더하기 해주시면 되겠다. 다 더한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값이 48.56 나와요. K, V, A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표준 용량으로 답하라 라고 해서 표준 용량 50 kVA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에서는 동력 부하용 삼상변압기 용량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5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변압기 용량, 그렇죠? 동력용 변압기 용량. 그럼 얘도 부등률 곱하기 역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삼상 보겠습니다. 삼상 부하에는 동력용에는 상용 동력, 하계 동력, 동계 동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동력용 변압기 밑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용, 하계, 그리고 동계. 그렇죠? 그럼 얘는 항시 쓴다고요. 그죠? 얘는 항시 써요. 항시 써. 얘는 여름에만 쓰고 얘는 겨울에만 쓴다고요. 그럼 여름에는 전력이 이만큼 필요한 거고 겨울에는 상용이랑 동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둘 중 얘랑 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고요. 그죠? 왜? 여름에는 얘 안 쓸 거고 겨울에는 얘 안 쓸 거니까. 그죠? 여름에는 상용 플러스 하계만큼 전력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상용 플러스 동계만큼 필요하잖아요. 그쵸? 상용은 공통적인 거고 하계랑 동계 중 두 개 비교하면 되잖아요. 얘 두 개 비교해보면 하계가 크다고요. 그러면 얘 두 개를 기준으로 이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네. 맞죠? 그대로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부등률 안 주어졌어요. 그쵸? 자, 역률은 이렇게 주어지세요. 역률은 동력부하의 역률은 모두 7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력부하인 경우. 그럼 얘 역률은 0.7이 되는 거죠. 요거 역률이. 그 다음에 설비 용량은 요거잖아요. 상용 동력, 하계 동력. 상용은 26.5, 하계는 52가 되는 거고 수용률이 있어야 되겠죠. 수용률. 여기 주어졌어요. 변압기 용량 산정 시 동력 부하의 수용률은 65%로 한다. 수용률 0.65네.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요거.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면 삼상 변압기의 용량은 72.89 kVA 나와요. 마찬가지로 표준으로 답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표준은 75 kV 암페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5번의 답은 75 kV 암페어. 자,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단상과 삼상 변압기 2차 측 전류의 용. 변류기 1차 측 전격 전류는 각각 얼마인가?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메인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변압기가 있어요. 근데 이 변압기는 전등 콘센트용이에요.
얘는 동력용이에요. 그때 전등은 단상 50 kVA짜리이고 동력은 삼상 75 kVA짜리예요. 우리가 계산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2차 측에 요 CT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CT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거예요. 문제에서는 단상과 삼상 변압기 2차 측, 변압기의 2차 측, 즉 변압기 2차 측 여기에 CT의 1차 전격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변압기 2차 측에 CT 1차 측. 그러니까 예를 들어 CTB가 뭐 300대 5다라고 하면 요거 이게 1차 전격 전류고 이게 2차 전격 전류잖아요.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300대 5이면 요 300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단상 변압기의 변압기 2차 측 CT 1차 전격 전류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먼저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부하 전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하 전류 I는 단상이니까 V분의 P예요. 이렇게. 맞죠? 단상이니까 V분의 P라고요. 그럼 여기 전압이 200V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어디에 주어져 있냐면 여기에 주어져 있어요. 6000V를 수전하여 200V로 체강한다. 그러니까 변압기 2차 측 전압이 200V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전압은 200. 전력은 요거잖아요. 50.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어디에? 이 계산한 값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근데 CT 전격 전류는 이 부하 전류에 보통 일반적으로 1.25에서 1.5배의 값을 선정을 해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전류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312.5에서 312.5에서 375가 나와요. 보통 CT 전격 전류는 요 두 사이 값을 정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와 가까이에 있는 요거보다 큰 400대 5의 CTB를 선정을 해요. 그럼 이 중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1차 전격 전류. 요거 구하라고. CTB는 400대 5이고 1차 전격 전류는 400A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400A가 돼요. 언제? 네, 단상일 때. 단상에서 요 CT 전격 전류는 얼마라고요? 얘는 400대 5에서 답이 요 400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삼상 볼게요. 삼상. 삼상에서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 볼게요. 부하 전류 I는 삼상이니까 루트 3 V분의 P 이렇게 돼요. 삼상이니까 그럼 루트 3. 전압 똑같이 200 되고요. 용량 75kg니까 곱하기 10에 3승 돼요. 마찬가지로 1차 전격 전류는 부하 전류의 1.25배에서 1.5배의 여유를 주죠. 그럼 1.25에서 1.5배의 여유를 주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70.63에서 324.76A가 나와요. 그럼 요 사이에 전격이 있네요. 그쵸? 300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죠? 300 대 5의 CTB 중에 전격 전류 얼마라고요? 1차 전격 전류는 300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CTB가 300대 5예요. 그쵸? 그때 전격 전류는 1차 전격 전류는 300A라고. 삼상은 이번에 삼상에서는 얘가 300A다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번 문제의 1번은 동그라미 1번 단상에서는 400A, 2번에서는 300A다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6번 문제는 변류비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률 개선을 위하여 각 부하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로 개선하려면 몇 킬로볼트 암페어의 전력용 콘덴서가 필요한가?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로. 그럼 보일러 펌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펌프의 유효 전력은 6.7이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 적어보면 자, 전력용 콘덴서 QC는 7번 문제 공식이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예요. 역률을 어디에서 어디로? 0.7에서 왜? 동력용 부하는 다 역률이 0.7이라고 했으니까 역률을 0.95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QC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유효 전력, 보일러용 펌프 6.7입니다. 7에 탄젠트 세타 1, 개선 전 역률이죠. 0.7의 루트 1-0.7의 제곱 마이너스 0.95의 루트 1-0.9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4.63kV 암페어다라고 하는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곡선의 계전기 명칭을 쓰시오. 해당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고장 전류에 따른 계전기 동작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가 됩니다. 종류별로 A, B, C, D가 있는데 이 고장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되는 것이 A입니다. 즉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환시 계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고장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 후에 동작되는 거. 일정 시간 후 정해진 시간. 그래서 정한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B는 정한시 계전기. 자, C 같은 경우에는 이 고장 전류가 작을 때는 동작 시간이 길고요. 고장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는, 즉 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C는 반한시 계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D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전류 이하에서는 반한시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일정 전류 이상에서는 정한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는 순한시, B는 정한시, C는 반한시, D는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다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kVA의 변압기가 운전되고 있다. 하루 중 절반은 무부하, 나머지 절반은 50%, 나머지 시간은 전부하로 운전한다고 할 때 전일 효율은 몇 %가 되겠는가? 단, 변압기의 철소는 400W, 동소는 1300W라고 한다. 여기에서 동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하 동손인 거죠. 전부하 동손이 1300W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압기의 효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출력 플러스 철손 플러스 동손 분의 출력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효율이 되겠죠. 그럼 순서대로 하나씩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출력을 보겠습니다. 출력 100kVA 변압기가 하루 중 절반 무부하, 그러니까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머지의 절반, 우리가 24시간 중에 12시간은 뭐 한다는 얘기? 무부하 운전한다는 얘기고, 그 나머지의 절반, 즉 12시간에 6시간은 50% 부하. 그렇죠? 나머지 6시간은 전부하. 이렇게 운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 또 역률이 언급이 없네요.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는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비상전력과 유효전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출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은
12시간 무부하, 그러니까 출력 0이란 얘기고 6시간은 50%, 그죠? 100의 50%라고요. 100 곱하기 0.5가 6시간 더하기 나머지 6시간은 100%니까 100 곱하기 1 곱하기 6시간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900 kWh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철손 보겠습니다. 철손은 그냥 24시간 내내 발생하는 거죠. 400W. 킬로와트로 하면 0.4kW죠. 0.4kW 곱하기 24시간. 요거 계산해 보시면 철소는 9.6kWh 이렇게 됩니다. 동손 보겠습니다. 네. 동손은 여러분들이 m제곱 PC 이렇게 되죠. m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의 제곱에 PC는 전부하 동손입니다. m제곱 PC 이걸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무부하는 동손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50%는 2분의 1 부하율이다는 얘기죠. 그 2분의 1의 제곱에. 그렇죠? 2분의 1의 제곱. m제곱 PC. 전부하 동손 1300이라고요. 1.3 kW죠. 1.3이라고 쓰겠습니다. 곱하기 6시간. 더하기 여기 전부하율이네요. 그죠? 1의 제곱에 m제곱 PC 1.3에 얘도 6시간. 요거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9.75 kWh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출력 900, 철손 9.6, 동손 9.75 분의 출력 900 곱하기 100분율. 그렇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97.9%다라고 하는 변압기 전일 효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출력 G에 대한 논리식을 입력 요소가 모두 나타나도록 전개하시오. 단 ABCD는 푸시버튼 스위치 입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는 D, 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A, 여기는 X네요. 그렇죠? 여기가 X고 여기가 A니까 이 부분은 A 더하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와 얘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X다라고 하는 것은 D 바에 A 더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B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Y가 되네요. 그럼 여기는 B 더하기 Y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Y다 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를 뭐 하라는 얘기? 곱하라는 얘기죠. D 바에 A 플러스 X와 곱하라 뭐를? 요거를 B 플러스 Y를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C가 되고요. 이 부분은 G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C 플러스 G가 되네요. 맞죠? 그럼 얘와 얘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곱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G는 얘와 얘를 곱하라는 얘기니까 D 바에 A 플러스 X B 플러스 Y 그리고 C 플러스 G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X는 D 바 A 플러스 X Y는 D 바 A 플러스 X B 플러스 Y 그 다음에 G는 D 바 A 플러스 X B 플러스 Y C 플러스 G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C에는 고도차가 없으며 경관 AB, BC 사이에 전선이 가설되어 있다. 지금 경관 AC의 중점인 G점 P에서 전선이 떨어졌다고 하면 전선의 2도 D2는 전선이 떨어지기 전 D1의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 즉 D2와 D1 간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이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선의 실제 길이 L은 경간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요 길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요 노란색 전선의 길이를 보면 먼저 요거 곱하기 2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L은 자, 요거의 길이는 경간 S 플러스 3S분의 요게 D1이네요. 그렇죠? 8 D1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하나, 2개가 있네요. 곱하기 2.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럼 얘를 전개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나요? 2S 플러스 3분의 8에 S에 여기다가 2 D1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3분의 8 S분의 2 D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맞죠? 자, 이번에는 요렇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L 다시라고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요렇게 요거 경과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ES예요. 플러스 3분의 8 곱하기 여기는 경관이 ES잖아요. ES에 D2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다시 S 경관 ES 플러스 3분의 8에 3분의 8에 S ES 분의 D2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얘 전선이나 요 전선의 길이는 어때요? 같겠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ES 서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똑같이 3분의 8이 있네요. 그렇죠? 서로 약분해 줄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식을 정리해 보면 S분의 2D1 제곱은 2S의 D2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똑같이 여기도 S 없애줄게요. 그럼 2가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는 4D1 제곱이고요. 얘는 D2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양변에 제가 똑같이 루트 한번 쓰여볼까요? 루트. 여기도 똑같이 루트. 그럼 이 부분은 D2가 되고요. 이 부분은 2D1 되겠네요. 그렇죠? 2D1. 따라서 이 D2다라고 하는 값은 이 D1의 값의 몇 배란 얘기예요? 2배란 얘기예요. D2의 거리는 D1 거리의 몇 배다? 2배 해서 답은 2배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문제에서는 무접점 회로로 그려라. 두 번째에서는 PLC 프로그램을 완성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에서는 논리 회로로 그려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시퀀스 회로를 논리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논리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출력이 100, 200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스위치와 그 다음에 A접점, B접점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먼저 출력부터 보겠습니다. 100, 200. 출력에는 100과 200이 있네요. 그럼 100은 똑같이 100과 200 똑같이 000 바라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000 바. 여기도 똑같이 000
바. 그렇죠? 얘와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냥 곱 되겠고요. 100 같은 경우에는 001, 100. 001 더하기 100. 병렬회로니까 더하기가 되겠네요. 얘는 002, 200. 이렇게 되고 여기에 얘는 직렬로 200 바. 얘는 여기에 직렬로 100 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리회로를 그려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먼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그려볼게요. 더하기니까 5화 회로가 되겠네요. 여기에 5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화.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001, 100. 여기는 100. 여기는 001. 여기는 002. 여기는 20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001, 100. 001, 100. 여기는 002, 200. 002, 200. 더하라. 5화 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걸 볼게요. 직렬로 000 바가 곱해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직렬로 000 바가 곱해져 있다고요. 직렬로. 직렬이면 뭐예요? 엔드회로죠. 이렇게 엔드회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엔드회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뭐가 000 바가 0, 0, 0 바니까 낫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점. 뭐 여기까지 된 거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 그럼 직렬로 하나 회로를 그려볼게요. 직렬은 and. 그렇죠? 얘는 200의 바 요거죠. 그 다음에 얘는 100의 바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100이에요. 얘는 200이에요. 이렇게 출력이. 맞죠? 그럼 그대로 똑같은 거 100, 100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200, 200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렇죠? 자, 여기는 200바고 여기는 100바네요. 그럼 여기는 100바 맞죠? 100바 낫 했으니까 여기는 200바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점 여러분들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점.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답안을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잘 보이게끔 작성한다면 뭐 이거와 이거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PLC 프로그램을 완성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PLC 프로그램을 뭐 1번부터 17번까지 완성하여라. 그럼 요 시퀀스 회로를 보고 제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요거. 자, 먼저 이 100으로 가는 길이 요러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죠? 요거. 맞나요? 요거한 길. 자, 요거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시작이잖아요. 근데 비접점으로 시작했으니까 str이 스타트예요. 스타트, not 이거예요. 요거는 자, 스타트, not 요거 000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얘랑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직렬은 뭐예요? and, A 접점이니까 AND. 그렇죠?
001 이렇게 돼요. 얘는 또 얘랑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비접점이네. and not. 요거 20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길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적어 볼게요. 그럼 얘는 시작, 스타트, 비접점이니까 not, strn 000. 그쵸? 직렬 연결되어 있네. and 100. 그쵸? 이렇게니까 요거.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비접점이니까 and not 200. 그쵸? 그러면 얘와 얘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병렬 연결하라. 병렬 접속점 OB. 그죠? 그리고 출력 아웃 100.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오늘 순서대로 보면 얘가 1, 2, 3, 4, 5, 6, 7, 8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 200은 길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스타트. 비접점이니까 not 000. 그죠? 000 요거. 그 다음에 A 접점인데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002 AND and 002 맞죠? 직렬 연결되어 있네요. 근데 비접점이야. and not 해서 100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여기 한 거예요. 000, 002, 100 000, 002, 100 시작이니까 비접점의 시작, 스타트 not, 직렬 연결, and 직렬인데 비접점이니까 and not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거 200으로 가는 길이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스타트 not 000 200이죠? and and 200 비접점이네요. and not and not 100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요 그룹과 요 그룹을 어떻게 돼요? 200으로 가는 길에 얘랑 병렬돼야 되잖아요. OB 그쵸? 출력 아웃 100 200이죠? 출력 200이죠? 요거 끝났네. and END 그쵸? 그럼 순서대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되겠다. 그죠? 1번부터 17번까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표에서 여기에 그대로 명령어와 데이터를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등부하 설비의 수용률과 설비 용량이 표와 같을 때 여기에 공급하는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시오. 단 부하 간의 부등률은 1.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압기 용량은 공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용량은 부등률분의 역률 곱하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역률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역률은 그냥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부등률 1.3 되겠고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여러 개가 있네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다 각각 해주시면 되겠죠. A는 3 곱하기 0.65 더하기 B는 4.5 곱하기 0.45 C는 5.5 곱하기 0.7 D는 12 곱하기 0.5 그 다음에 E는 17 곱하기 0.5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그냥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계산해 보면 17.17 kV 암페어가 되고요. 이건 뭐 계산값이죠. 뭐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되고 뭐 표준 용량으로 답한다라고 하면 뭐 20 kV 암페어 이것도 답이 되겠다. 뭐 둘 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뭐 표준으로 답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